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떨어져 수요일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2016년의 마지막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동산간과 북부 내륙 지역은 늦은 밤부터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울진과 영덕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비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성탄절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또다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2016년 마지막 날까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역 현재 구름이 잔뜩 껴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 비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9도, 포항 10도, 경주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0도, 독도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금요일에는 포항의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원평가제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교육 주체들은 평가 대상 확대에 앞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올해 7번째 시행될 때까지 교육 현장에 불신과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조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간 연장은 물론 평가 완료 인증 사진까지 요구하며 익명성과 공정성까지 상실한 상황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교사를 만난 적도 없어서 딱히 평가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걸 쓰게 되면서 내 신원이 노출돼서 아이에게 손해가 가지 않을까 학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해서 교육단체들은 교육의 질 향상이란 취지와 달리 신뢰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평가로 전락해 교원 사기 저하와 혼란만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야 도입을 추진 중인 성과 연봉제와 성과 대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제도, 이제 체제 이런 좀 더 큰 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반성 없이 이 교육의 공교육의 붕괴의 책임들을 교사 개인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죠. 대구시 교육청은 교원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며 담당하는 교감과 실무자 교육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쌀 생산을 줄이자는 쌀 생산 조정제.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결국 내년 시행이 물거품됐는데요. 농민들의 실망감이 컸었는데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내년 예산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9억 원에 해당 시군비 21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헥타르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쌀 생산 조정제입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농가 신청을 받는데 규모가 집단화된 곳 등 사업 효과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우선 대상입니다. 30억 원이면 1000헥타르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경북의 벼 재배 면적이 10만여 헥타르니까 경북 쌀 생산이 1%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지방정부의 쌀 생산 조정제는 올해 이미 시행된 바 있습니다. 경북과 함께 전남에서 각각 300헥타르를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내년에 전남은 400헥타르로 늘리고 경북은 1000헥타르로 늘린 겁니다. 경상북도는 쌀 생산 조정제 실시와 별도로 밥쌀 개념에서 쌀 식품으로 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현재 12%인 가공용 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쌀가루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근본적인 어떤 가인 공급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쌀 문제가 현장에서는 피부에 닿아 있는 사안인 만큼 지방 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 15일 유통공룡으로 불리는 대구 신세계 백화점이 문을 연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당초 우려와 달리 포항적 유통업계는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명품관과 아쿠아리움까지 갖추고 대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문을 연 신세계백화점. 포항에서는 KTX로 30여 분, 시외버스나 자가용을 타면 1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포항군이 대구 신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롯데백화점 포항점의 지난 주말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5%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동부산 아울렛 오픈 직후에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선방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모션도 강화했고 특히나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사은 행사라든지 서비스 보강 행사를 강화하면서 또 포항의 명품 수요층은 예전부터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 백화점을 찾고 있는 데다 롯데 포항점은 명품 매장이 많지 않아 매출 타격이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포항 중앙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고객이 중고교생 등 젊은 층인데다 이미 많은 의류업체가 중앙상가를 떠나고 중저가 화장품 가게나 커피숍, 식당 등이 들어서 고객층이 백화점과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맛집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뭐 오락실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아서 되게 가족들이랑 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장 후 호기심에 몇 차례 대구 신세계 백화점을 찾는 고객은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포항 유통업계의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박대성 화백의 수묵대작을 주로 선보이던 솔거미술관에서 조선시대 자수와 수묵화를 비교 전시하고 있는데요. 알록달록한 색감의 자수와 색을 최소화한 수묵화의 만남이 이채롭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딸의 결혼을 맞아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선물한 조선시대 결혼예복 화롯입니다. 바로 옆 전시실의 수묵화와 완전히 다른 색감입니다. 딸이 태어나면 심어 혼수가구로 만들어줬다는 오동나무는 규방자수의 단골 문양입니다. 때때로 전통 규방 문화에서도 영감을 얻는다는 박화백의 신작 오동나무와도 닮았습니다. 흑백의 수묵화와 다채로운 규방자수가 함께한 이번 전시는 200여 점의 자수 유물과 연지가 들어간 불국사 설경 등 박화백의 신작을 선보입니다. 박대성 화백의 정성, 기원, 염원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작품과 전통 우리의 규방 문화의 자수 작품이 같이 콜라보로 이루어진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신라문화재 수상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신라미술대전 대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79년 시작된 신라미술대전 대상작 80여 점을 1, 2부로 나누어 내년 2월까지 전시합니다. 이 밖에도 뮤지컬 형산강에는 용이 산다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경주여자중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경주예술의 전당, 쇼타임 댄스 프로젝트의 무브먼트 시프트는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 김소현과 손준호의 러브의 뮤지컬과 서라벌 여중의 드림하모니 뮤지컬 공연이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포스텍 수학과 최영주 교수가 2017년 한국여성수리과학회장에 선임됐습니다. 4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2004년 설립됐으며 여성 수학자의 평등한 연구 활동과 교류 지원을 장려해오고 있습니다. 포스텍 최영주 교수는 우리나라 정수론 연구의 권위자로 정수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과 보안의 융합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시행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5개월간 171명이 1억 837만 원을 수령하는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을 보면
사망 위로금이 11명에 6,300만 원, 치료비 청구가 160명에 4,500여만 원이었고 야생동물별로는 벌에 의한 사망이나 치료가 79명, 뱀에 의한 피해가 78명, 그리고 진드기나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가 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치료비 100만 원, 사망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의원 등 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조례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개인별 지원계획 제도를 도입해 개인적 복지 욕구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 보장과 지원을 법률로 명시한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의 인구 고령화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의사 숫자는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북 지역 사회 지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의 노령화 지수는 144.3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그쳐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의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의사들이 근무 여건과 수입이 좋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병원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초 23일 저녁 6시 개통 예정이었다가 공사 미비로 개통이 연기된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오늘 0시부터 개통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어제까지 가드레일 연결 공사와 안전점검 등을 모두 마쳤으며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경북 지역에 지난 19일부터 비와 눈이 내리면서 마지막 개통 전 안전점검이 늦어져 개통이 미뤄졌다는 입장이지만 고속도로 개통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 내 아파트에 입주한 가구의 3분의 1이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11월 말 기준 자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청 신도시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3개 단지와 공무원 임대 아파트 1개 단지를 합쳐 1951세대이며 이 가운데 1709세대가 입주했는데 미전입 가구가 640세대로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구는 도청이나 교육청 등 이전 기관별로 담당 책임제를 운영하고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의 마지막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동산간과 북부 내륙 지역은 늦은 밤부터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울진과 영덕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비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성탄절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또다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2016년 마지막 날까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역 현재 구름이 잔뜩 껴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 비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9도, 포항 10도, 경주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0도, 독도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금요일에는 포항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